시간에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상기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잘 드시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드시려면 그러면 어떤 방식 기준을 가지고 오면 좋겠나 해서 그 육하 원칙을 거기에 적용시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뭐 어느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는 것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 그런 거였었죠. 그리고 무슨 소식이나 말도 그런 육하 원칙 하에서 가급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해들이 생긴다.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럼 그것을 우리 먹는 문제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떨까? 자, 왜 먹느냐? 먹는 목적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뭐 그것이 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결국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생명을 유지를 위해서 먹는다 이거보다는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것이 왜 먹느냐 왜라는 거에 대한 답이겠죠.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 먹으려면 구체적으로 뭐냐? 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것 중에서 누가 그러면 그 누가는 내 자신인 거죠. 내 자신에게 맞는 음식. 그래서 내 현재 신체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60, 70 이렇게 넘어가면요 소화력이 젊은 때에 반 정도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이 소화 기능이 쭉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다고 입맛 없다고 안 먹어버리면 그건 안 되니까 내 형편에 맞게 꾸준히 열심히 해요. 꾸준히 열심이라는 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그래야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형편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당뇨가 있느냐 고혈압이 있느냐 이것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누가에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자 언제라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결국은 자 언제 시간에 관련된 거니까 결국은 언제 먹는가? 결국은 먹는 시간을 일정하게 설정해 두시고 우리 신체 리듬이 있는 거니까 시간에 맞춰서 드시는 거. 이걸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언제라는 것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한마디로 오래된 거 드시지 말고 신선한 걸로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최대한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오래 냉장고에 묵혀놓고 막 그렇게 드시지 않고.
생산된 지 오래된 거. 젊었을 때는 잘도 소화도 시키는데 저도 딱 아이하고 저희 딸애하고 서울에 올라가면서 저 토스트 그걸 사왔더라고. 얘가 차 안에서 점심 먹는다. 그거 그런 대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체해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렇게 예상치 않게 그렇게 장염이 잘 걸릴 수가 있어요, 나이 들면. 그러니까 자, 언제라는 것은 결국 생산된 그런 음식물이 최대한 신선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역시 시간이니까 언제라는 걸 드시는 시간을 길게 하셔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식사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천천히 드신다는 거. 여러분 처음에 식사하실 때 첫 숟갈을 어떻게 드셔요? 대본에 밥을 한 숟갈 드시나요? 여기다가 네. 여러분 가급적이면 드시기 좋으니까 항상 그게 말아 드시는 습관을 갖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아예 밥맛 없으면 물 말아 먹으면 돼요. 너무 알아먹는 게 안 좋대요. 그게 가장 안 좋아요. 네, 먹어야 우선 들어가기는 좋은데. 맞아요. 예. 먹으면 좋지. 예. 여러분 처음에 국이 있으면 처음에 국물 한 숟갈 천천히 드셔야 돼요. 잘못하면 살에 들리니까. 입에 머금고 있다가 삼켰어요. 이번에 들어 마시지 마시고 처음에 들어 마시면 안 돼요. 들어 마시면 그게 이제 꼭 사례를 일으키거든요. 처음에 그냥 국 떠서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입술로 끌어들이면 돼요. 들어 마시지 말고. 네. 그게 적응이 되면 나중에 들어 마셔도 되지만 좀 안 들어 마시고 이렇게 입술로 훑어내는 방식으로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적응을 시켜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식사를 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천천히 드신다.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 언제라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디서라는 것. 자, 어디서라는 것도 결국은 먹는 장소, 그 음식물이 만들어진 장소,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댁에서 뭐 또 기분 전환을 해서 외식을 할 수도 있지만 집의 음식이 최고입니다, 사실. 자, 집에서 드시는 거, 그 다음에 그 생산물이 가급적이면 국내 거. 우리나라 음식 식재료가 우리나라 것이 최고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다 양심적으로 만들어내나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나라는 가까운 데서 만들어져서 온 거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약품 처리가 그래도 덜 됐을 테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국내 식품을 원하는 거죠, 식재료를. 자, 그런 것이 이제 어디서라는 거, 어떻게 먹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도 말씀드린 최대한 천천히 오래 씹어서 지겹도록 씹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위, 밥통 있죠. 위나 소장 이런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입에서 최대한 잘게 부수어 놔야 돼요. 그래야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시간을 끌면서 오래 씹어서 먹다 보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빨리 드시면 소화는 될망정 그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대변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드시면 귀찮고 오늘은 뭐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아침 늦지막지 먹고 저녁에 좀 일찍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세 끼는 꼭 드셔야 됩니다. 설사 뭐 아이고 말처럼 그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실천이 어려우시더라도 그건 꼭 지켜주세요. 그냥 중간중간에 주전벌이만 안 하시고 간식 안 하시고 세 끼만은 드신다 이 생각으로 하시고 그럼 아침 비중을 좀 높이시는 거예요. 아침을 잘. 아이고 아침에 밥맛도 없는데 뭔 아침만.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겠지만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황제가 왕보다 높지요. 큰 나라 막 이 나라 저 나라 속국 만들어 놓고 그런 거 황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 프랑스 나폴레옹 이런 작자도 지가 황제라고 그랬잖아요. 일본 놈들은 지가 천왕이래. 아주 건방져. 우리나라 사람들도 걔네들이 천왕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천왕이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미친 사람도 있긴 하죠. 그래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서 황제 소리는커녕 그냥 왕이라는 대우도 제대로 못 받았죠. 그리고 나라가 거의 망해 갈 때 상징적으로 고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 일본 놈들한테 독살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확정은 안 됐지만은 그렇게 생각되는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 고종 황제라는 말을 붙여요. 나라가 망할 때 뭐 스스로 황제라고 하면은 뭐 별 의미가 없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왕이잖아요. 우리는 고종 황제라고 해야 할까요? 고종 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 그래도 황제인데 또 삼천포로 빠졌지만 어쨌든 아침에 잘 드시고 점심 적당히 드시고 저녁에 조금 드시더라도 세 끼는 드십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많이 드시면 불편해요. 그건 안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개 저녁에 만찬이라고 잘 드시죠.
고기를 봐요. 그 다음에는 뭐죠? 어떻게? 가급 좀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날 것으로 드시지 않도록.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떻게라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빠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다시 반복하다시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먹는 문제가 이 건강 강좌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약 같은 거에 대해서, 보조식품에 대해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그런 걸 아주 무시를 해왔는데 저도 유혹이 약간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좋은 점도 있고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의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시면서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고 하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하고 막 광고를 요란하게 해요. 그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이 너무 염려돼 갖고 그렇게 광고를 하나요? 어떻게든지 속여서 돈을 벌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걔네들은. 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의사, 무슨 비타민 박사, 뭐다 이런 애들 교섭을 해가지고 강의를 시키니까 그걸 철석같이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면은 이제 건강이 염려가 되다 보니까 귀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좀 부족할 땐 비타민 C가 됐던 비타민 좀 드실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한 보조식품 함부로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가장 간단하고 진리는 뭐냐? 밥 잘 드시는 것밖에 없어요. 밥 잘 드시고 그냥 움직이시고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움직이시고 그거죠.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단백질 먹는 그런 거는 막 그 근육 키우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막 그 운동하면서 막 보충해줘서 근육시키고 억지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겠어요? 그러면 운동선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해야 하는데 운동선수 너무 지쳐가지고 빨리 죽는 운동선수도 있잖아요. 그냥 진리는 가장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누가 TV에서 뭐라고 한들 믿지 마시고요. 그런 소리는 솔깃해져요. 저도 솔깃해지는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만 골고루 항상 일정하게 잘 드시는 것이 최고의 건강이다. 건강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조금 쉬셨다가 이제 우리 마음 문제, 건강도 마음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한번 좀 쪼개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아마
그거 가지고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오늘 조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이렇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건강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동물과 똑같은 신체가 있고 동물보다 뛰어난 걸 가지고 정신을 갖고 있죠. 마음과 심신, 마음과 몸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마음은 이 몸에 담긴 몸이 하나의 그릇이라면 거기에 이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내용물이. 더 구체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뇌 있죠. 뇌라는 틀 속에 결국은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에 있는 걸 심장이라고 하죠. 그 마음 심장이라고 하지만 심장에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분이 좋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할 때 가슴이 뛰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뭐 느낌이 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가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만은 결국은 뇌 속에 있는 거죠. 뇌. 자, 여러분들이 감정이라는 말, 또 감성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또 이성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자, 감성은 내가 그냥 느끼고 하고 싶고 슬프고 뭐 화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성은 좀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억제하고. 우리가 그 뉴스타트 그때 말씀드릴 때 어땠어요? 템퍼런스라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트러스트, 신앙, 신념 이런 것도 결국 우리 뇌 속에서 나오는 이성이거든요. 이성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면 그럼 이성으로 하나님은 막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렇게 믿어지나요? 감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감정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는 마음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나요?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본질이 신념, 신념이 그 영어로는 believe라고 하는 그 다음에 feeling, 이 감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신앙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이론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마음 그 세 가지가 서로 복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서는 어떤 심리학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다 알 수 있다. 뭐 내가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말도 상당히 일리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마음에 갖고 있으면 숨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바깥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마음과 몸이 아니면 마음과 마음 중에서 또 감성과 이성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조절이 되는 거고, 그런 감정들도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슬퍼지고, 어떤 때는 기뻐지고, 어떤 때는 무서워지고, 이런 거. 자, 이런 것들도 다 중립으로, 중간 상태, 중용 상태, 이 상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때그때 변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오래가면 안 되고, 원래 평온한, 마치 바닷물이 파도를 치고 흔들리다가 다시 안정 상태로 되돌아와야지, 늘 파도 치고 요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러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심리학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감성이다, 이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뇌는요, 감성을 주관하는 부분하고 이성을 또 생각을 주관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 호두 아시죠? 호두. 예. 호두 껍데기 까보면 그 알맹이가 울퉁불퉁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뇌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울퉁불퉁하게. 근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막 쪽은 얇고 뒤통수 쪽은 좀 아래 위로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껍게 뇌가 돼 있어요. 그리고 겉은 울퉁불퉁하게. 근데 바로 뇌 겉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아프면 아픈 거 느끼기도 하고, 뭐 가려우면 느끼고, 이런 감각들이 있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맛있고, 눈으로 보면 보이고, 이런 것을 주관하는 그런 부분이 이쪽 뒤통수 쪽에 있어요. 뒤통수 쪽.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쪽 이마 쪽, 정수리 쪽에서는, 앞쪽에서는 우리 그 팔다리로 움직이는 그 운동을 주관하는 중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처럼 움직이고 뭘 감각을 느끼고 그래요. 그거는 감성이라고 하지 않고 감각이라고 했죠, 지금. 자, 뭘 느끼는 거,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뭐 아픈 거 느끼는 거는 감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고 하는 것은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뭔 일들을 하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드리는 말씀을 듣고 뭔가 지금 듣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추리를 하고, 또 과거 일을, 여러분 아까 소나무 껍질이 어떻고 다 기억하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학교 때 있었던 일, 학교에서 배웠던 일, 뭐 다 지금 과거에 저기 동네 아이하고 싸웠던 일, 별스러운 생각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뇌에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울퉁불퉁한 그 뇌 피질에서 다 그런 것이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과거에 나의 역사지요, 그게. 역사가 나라의 어떤 그런 것만 역사가 아니라 내가 겪은 것은 나의 역사예요. 나의 히스토리. 그것들이 이 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뭡니까? 우리는 그동안 교육적으로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배워가지고 이러면 안 돼. 마누라를 둘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다 우리가 도덕관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생겨요. 남을 울리면 안 되고 남의 걸 훔치면 안 돼 라는 이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슬프다, 화난다, 질투심이 난다 이런 마음들은 이 뇌 밑바닥 쪽에 있습니다. 밑바닥. 자, 우리가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뭐 소화로 관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뇌 밑바닥 쪽에 그 가운데 한가운데 줄기로 있거든요. 그게 생명뇌라고 그래요. 생명뇌. 그 호두 덩어리 밑바닥 쪽에 앞에서 뒤로 가면서 이제 생명을 주관하는 숨 쉬고 심장 뛰고 막 아무튼 모든 활동을 하는 그런 생명뇌가 있어요. 그 생명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감정을 주관하는 대뇌 변형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뇌나 감성, 슬프고 화나고 하는 이런 감성을 주관하는 주변 뇌 이런 것들은 동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도 당연히 있겠죠. 소든 돼지든 걔네들도 똑같이 심장 뛰고 순환하고 소화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걔네들도 감정이 있죠. 어느 정도. 그래 화내고 하잖아요. 걔네들도 약 올리면. 그래서 고등동물들은 대개 인간들이나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은 더 위로 그 호두 속 그 알맹이처럼 위로 계속 세포가 발달해 올라가 가지고 더 고등 정신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라는 것이 생긴 거죠. 그래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게 통제 능력이 없으니까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고 사람은 그거를 억제를 이성이 억제를 하니까 그 밑에서 주관하는 감성을 통제를 한다. 그래서 좀 약간 어렵고 재미없다 보니까 졸음만 오죠. 어쨌든 이성을 주관하고 생각을 주관하는 곳은 사람 위주로 되어 있고 사람이 특별히 더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감성은 동물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래쪽에 따로 있다. 한마디로 감성을 주관하는 곳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릇이 달라요. 어쨌든 주관하는 중추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성은 생각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결국은 감성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즐거우면 소화도 잘 되죠. 또 걱정거리가 있거나 화가 나면 어때요? 입맛도 없고 그렇죠.
내가 심장을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안 하고 이러는 건 없지요. 나 살고 싶지 않아. 심장아 제발 쉬어라. 말 안 듣죠? 소화 안 돼. 나 좀 빨리 좀 소화시켜 한다고 말 안 듣죠. 그거는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나라로 말하면 지방자치제예요. 영향을 안 받아요.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요. 그냥 이것은 반드시 생명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을 아무리 내리든 말든 밑에서 알아서 잘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편안히 앉아 계시는데 모든 지금 생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율신경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의 영향은 받아요. 그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평소에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 다 아시잖아요. 즐거우면 막 힘이 나고 의욕이 생기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막 걱정거리가 있으면 만사가 귀찮고 먹은 것도 얹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예전에 다 사랑해본 경험이 계시니까 막 가슴이 뛰죠. 심장이 뛰어요. 그 다음에 부끄러우면 어떤가요? 얼굴이 빨개지거나 또 어떤 때 공포스러울 때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하얘져 버려요. 그렇게 변합니다. 그게 감정은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그 감정에 그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감정이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건강을 해치는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부터 해오던 말이 7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7정. 희, 노, 에, 락, 에오요. 희노애락, 에오요. 이건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노애락, 에오요. 희는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희, 노는 뭘까요? 화나는 거. 화나는 거. 그럼 애는 슬플 애. 자, 슬픔이에요. 슬픔. 그 다음 애락 할 때 낙은 뭘까요? 즐거움. 기쁠라. 즐거움이란. 그 다음에 마지막 애오욕 할 때 애는 사랑이라는 거.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애착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애오욕 할 때 오는 뭐예요? 미움. 오가 미움이요? 미움. 예. 욕은 뭘까요? 욕심. 이것을 전통적으로 7정이라고 해서 7개의 이런 그 감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7개의 감정. 이런 감정이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쳐졌을 때, 그것이 지속됐을 때, 여러분 희노애락 할 때 기쁜 것이 막 처음은 좋잖아요. 뭐 소화도 잘 되고 막 용기도 나고 재미도 있고 그게 계속 지속될 때 과연 기쁠까요? 계속? 여러분들이 로또가 만일에 됐을 경우에 쓸 때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젊었을 때 주지 차라리. 왜 이제서 되는 거예요? 그때만큼 좋을까요? 젊을 때만큼. 어디다 쓰게. 네. 어쨌든 기쁨이라는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기쁨이 이 세상에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친 건 나쁘다고 말씀드렸죠. 기쁨도 너무 지나치면 역시 병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화나는 거. 여러분, 화나는 건 더 힘들죠. 못 참으니까. 화나고. 근데 옛날 그 노라는 거를 우리나라 여성들은 무조건 어땠죠? 참을 수밖에 없어. 힘이 없는데 어쩔 거예요. 남편한테 대들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시어머니 막 뭐 시큰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남편이라는 잡자라도 위로를 해야 될 텐데 대때 혼내네. 위로는커녕.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 보건교회에 등록되던 병명이 있습니다. 화병. 참아서 생긴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하면 막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 화병, 그 노라는 거, 애라는 것도 그렇죠. 그 슬픔을 계속 갖게 되면은 역시 우리 장기가 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미움이라는 거 갖고 사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미우는 것도 가서 죽일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아무튼 그것도 못 견딜 일이죠. 네. 반대로 나도 모르게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없다는 보장 없지요? 네. 역시 여러분 욕심 이런 거 아무리 채워져도 욕구가 끝이 안 나잖아요. 그 돈 많은 재벌 수천억 수십조 그거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 쓰고 죽겠어요? 못다 쓰고. 그런데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욕심도 끝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칠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감정을 음양오행설 중에서 오행에다가 붙여놓은,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붙여놓은 그런 것을 보면 노 있지요.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걸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목이라는 건 나무 성질이에요. 나무. 화는 불성질. 목과 토는 흙성질이에요. 흙과 같은. 그 다음에 금은 쇠성질. 수는 물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가 또 인간의 생사화복이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오행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상생상극하면서
변화한다. 그것이 이제 음양 오행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몇 시간 걸릴 테니까 또 그렇고, 아무튼 여기서는 오행이라는 것 5가지 이런 것들이 목화토금수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자 여러분 나무가 빽빽하게 막 있으면 지네들끼리 부딪혀갖고 불나지요. 그래서 목생화예요. 목에서 불이 난다 이거예요. 목생화. 그 다음 화가 불이 타면 재가 남지요. 그러니까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생토예요. 화에서 흙을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흙 속에는 금이 들어있다 이게죠. 그걸 캐면 되잖아요. 억지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이론이 그렇단 얘기예요. 과거 우리 조상들의 이론이 토생금이에요. 흙 속에 금이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쇠를 녹이면 물이 된다 이거죠. 금생수예요. 자, 그런 원리로 이제 그 오행설이라는 게 만들어서 그게 이제 상생이에요. 상생이라는 거고, 상극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나무가 흙에 뿌리를 받고 흙을 뚫고 나가지요. 그러니까 그 토를 뚫고 나가는 거니까 흙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극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극토. 그 다음 화 불이 타면 불이 이제 금을 녹이는 거죠. 녹이니까 화극금. 그 다음에 금이 이제 도끼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찍으면 찍으면은 이제 그 나무를 부시는 거니까 금극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불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수극화.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고 이 5개가 목화토금수 5개가 서로 이기고 생성하고 하면서 이 세상 만물의 이치들이 그 순행을 하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몸 안에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뭐 위, 소장, 대장, 뭐 간 이런 것들도 오행에 다 연결시켜 놔 있습니다. 너무 억지인 것 같은 느낌도 들지요. 안 믿는 분들은. 근데 이제 오행을 막 전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은 왜 그게 아니냐고 막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전혀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너무 약간 뭐 억지 춘향인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맞는 부분도 있다. 근데 우리는 마음, 감정도 오행에 넣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목에 해당돼요. 나무 성질. 그 다음에 기쁨은 이제 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근심하는 거, 근심하고 생각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애자가 아니고 비자로 썼는데, 슬퍼하는 거라든지 놀라는 거, 이런 것은 그 금에 해당되는 거, 쇠. 이런 식으로
오행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 마음도 한의학에서는 말한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것은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분석을 한 거고 제가 7개씩 묶어서 7개 77에 49죠. 우리의 마음을 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49개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더라. 물론 더 세부적인 감정이야 뭐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러나 제가 나누어 본 그 기본적인 세부 감정은 49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조금 시간이 오버됐지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